네, 안녕하세요. 고배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설정상으로는 제 부캐인 고배는 다낭에 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시원스쿨 베트남어 교재인데 제가 중고나라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짬처리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그냥 두기엔 아까운 교재들이라서 예, 제 카페로 이거 가져가실 분을 모집을 했는데 한 분이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대신에 제가 택배비 감당해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것 좀 먼저 붙일게요.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배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요즘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아직 다낭에 있지 않아가지고 소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근슬쩍 저를 찾는 분이 없으면 기분이 조금 시원섭섭할 뻔했는데, 영상 왜 안 올리냐고 얼굴 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낭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어떠한 플로우로 다시 한번 다낭으로 가게 되는지를 제 스타일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운데요, 가보시죠.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만만하다면 만만한 곳인데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인지라서 아무리 잃을 게 없다고 해도 굉장히 큰 두려움과 눈물 젖은 베개에 베는 그 시기를 이겨내야만 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고요. 항공권에 한해서는 제가 하노이에서 잠깐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해결을 했는데 살짝 문제가 생겼었어요. 제가 마이 트립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마이 리얼 트립하고는 약간 다른 외국계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사기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최저가로 상단에 박아두고 여러가지 꼼수를 부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이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판 팝업 창에 놀라가지고 실수로 그것을 눌렀는데 그게 바로 결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원큐에 저는 바보처럼 한국에서 다낭 가는 티켓을요 수화물도 없이 50만원에 사버립니다. 도저히 환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약간 조졌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항공권은 그렇게 끊었습니다. 2,000원 3,000원 아끼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한방에 거의 평균 시세보다 30만원 이상 비싸게 사가지고 수화물도 없어서 제가 따로 사비로 추가를 해야 됐고요. 그래가지고 낙심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겨냈고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네, 일단 카페 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가시죠. 7,000원 나왔거든요. 베트남으로 따지면은 14만 동입니다. 베트남이었으면은 한 5만 동 컷할 수 있는데 그리고 비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사실 가장 하노이를 떠나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이 그 하노이가 편하다는 것 중 하나가 기존 구 하노이 사범대 어학당 원장님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면이 텄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은 비자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야지만은 또 열리는 그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낭은 예전부터 제가 한번 꼭 살아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마인드가 하노이를 영영 떠난다 이것보다는 나는 이제 하노이안인데 마지막으로 다낭에서 1년 살아보고 이제 호찌민도 하노이도 살아봤으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베트남 어디를 베이스로 삼을 건지, 돈은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마인드예요. 그런데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게 어학 비자인데 저는 한번 조금 경험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걸 완전히 스킵하고 제가 직접 이제 신청까지 한번 다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출국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와서 되게 가슴이 졸였고 막 신청하는 과정도 녹록치가 않아서 그래서 5만원 정도 주고 대행사를 사용하는구나 그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딱 이제 슬슬 대행사의 도움을 좀 구해야 하나 할 때
딱 이게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90일 비자를 무사히 받았고요.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베트남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한 60만 동 들었어요. 3만 원. 당연히 연장할 때는 조금 어디를 나갔다 와야는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더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3만 원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망의 집 알아보기인데요. 사실 집만 잘 구해도 베트남 살이 50% 이상은 해결이 되는데 요게 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베트남 살이를 시작할 때 어느 도시든 가장 먼저 외국인은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 도움 없이 어떻게 가장 집을 쉽게 구하냐면요, 그 해당 지역에 페북 페이지로 침투를 하면 됩니다. 이 페북 페이지는요 그 지역에 사는 로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매물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렌트요. 거의 한 10일 넘게 카페에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막 사진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깎아달라 하고 조금 그 페이지 내에서 약간 네임드가 벌써 됐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의미에서 뭐 그건 제 할 바 아니니까. 그래서 나름 되게 사사시 조사를 했는데요. 특이사항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흔히들 다낭이 하노이보다는 집세가 더 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극 로컬은 한 350만 동이면 구할 수 있어요. 저도 호찌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핑크 성당 알죠? 핑크 성당 그 옆이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콩카페 옆에 그 현지인 전 여친이 거기로 구해줘서. 그런데 거기는 첫날 밤 잠이 안 옵니다. 컨디션이 너무 거지 같아서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 그래도 낭만을 어느 정도 지키려면은 하노이든 다낭이든 600만 동부터는 시작을 해야 돼요. 3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좀 케바케로 뭐 이렇게 청소가 일주일에 2번 딸려온다든가, 보통은 풀옵션이에요. 인터넷부터 뭐 이렇게 TV는 다 있습니다. 기타 뭐 세탁기 이런 것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다낭이든 하노이든 조금 컨디션이 그거 이상으로 훨씬 좋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아파트 조금 외곽 쪽에 있는 요 정도 가면은 1000만 동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이상급은 뭐 예를 들어 시내 가까운 브랜드 아파트 그러면은 이제 1000만 동 훌쩍 넘어가죠. 혼자 살아도 그 원룸이나 스튜디오 기준이요. 그런데 계속 말을 반복하네요. 정신이 없어서. 특이점은 다낭은 도시 자체가 작기도 할 뿐더러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라 그 딸려오는 컨디션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집 일단은 그런 내부부터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고요. 평균치가 하노이보다는 훨씬 깔끔해요. 그리고 산하고 바다가 딸려옵니다. 그래서 다낭도 이렇게 모든 곳이 이렇게 산과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그 로컬들 사는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한인타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노이의 그 서호처럼 서양인들이 나오는 그런 미키비치 근처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거긴 좀 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낭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이저우인가? 아무튼 거기가 하노이의 꺼저이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도 별로라서 이번에는 제가 살짝 특수성을 띈 목적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약간 해변 쪽에 갈랑말랑한 그런 중간 부분에 집을 좀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막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파악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요런 것도 하나의 재미죠 뭐. 그런데 페북 가가지고 하나하나 구글 맵에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시시와 동네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조금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사치를 부릴 여유도 진짜 없을 뿐더러 집은 그냥 진짜 깔끔하게 잘 수 있고,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뭐 이성 손님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구하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 다낭으로 먼저 보낸 흑돌이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놈이 있어야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다음은 해외 장기 체류 보험하고 대출 부분에 대해서예요. 좀 특이한데 저는 예산인지라서 사실 보험을 안 들면은 좀 위험해요. 왜냐면 다치면은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에. 알죠? 해외에서 다치면은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진짜
병원비 때문에 박살 나는 거, 그래가지고 늘 필수로 들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더 허리띠 쫄라매야 되는 그런 저예산이라서 가족 돈도 소에 껴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1년짜리, 저는 마이뱅크가 가장 저렴하길래 거기에서 이제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들었었는데요, 저번에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근데 물론 사용은 안 했지만 뭔가 아예 딱 각 잡고 해외에서 체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든든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1년에 30만원 조금 안 되는데 제일 비싼 걸로 하거든요, 보험은. 이왕 하는 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이 돼가지고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몸을 사리면서 다녀야 될 것 같고, 절대 안 다치게. 예. 그리고 웬 대출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무직자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정부 상품 중에서 이러면 언급해도 되나? 햇살 유수론이라고 무직자들을 위한 그런 평생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그게 1200까지인가 되는데 저는 600 정도는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그거를 소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일은 안 하지만은 대출을 체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레버리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뭐 거치 기간이라든지 상환 기간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1년 정도 빌렸다가 뭐 이자는 그래도 월 10,000원 안 되게 나오니까요. 7,000원, 8,000원. 그래서 그거 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간 다음에 상환 기간이 되면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써보려고, 어떤 식으로든 슬기롭게 먹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뭐 제가 정식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뽀찌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보려고, 연습을 해보려고 받아놨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야, 이렇게 삐까번쩍한 집들이 많은데 저 빌딩 숲속에 제 집 하나 없을 줄이야. 이 나이 되도록 이제 32인가? 아무튼 참 이왕 삐뚤어진 거 제대로 삐뚤어져가지고 후회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요상하게 삐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베트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바친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가서 부딪혀 보겠습니다. 실패하면은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동네 명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외롭지가 않아요. 이제는 저만의 소통 창구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20대가 저한테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몽상하고 막 상념에 빠져 있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시기였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상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베트남이라는 어떤 저만의 취미이자 약간 가상세계, 게임 이런 거를 발견해서 지금 중독이 되어 있고, 저만의 어떤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이게 좀 헛된 여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집중할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외로움은 별로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독함은 있어도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개가. 아무튼 그래요. 널려져 있어서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헤어드라이기, 뭐 마우스, 선글라스, 노트북, 이게 다입니다. 긴 바지 2벌, 반바지 2벌, 팬티 많이, 양말은 가서 사야 되고, 요런 식으로만 단벌 신사로 지내려고 합니다. 옷 입는 시간 자체가, 고르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사치예요. 제가 소분을 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협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32인데 이렇게 애처럼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람은 항상 애기야. 처음 갈 때까지. 어른이 아니야. 애야. 그게 행복해. 할머니는 걱정 안 돼? 도전이기 때문에. 뭐 작은 예지만 요런 거예요. 우산. 일부러 조그마한 거 샀는데 불편하지 않으려고. 이것도 거추장스럽더라고요. 나름 돈 주고 산 건데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든 밖에 다니든 우비 통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네, 요렇게 싸는 겁니다. 10kg 전으로 되게끔 쌌고요.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필요 없는 거를 계속 덜어내는 작업을 여기 있는 시간 동안 계속 했습니다. 버리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카운터 바로 옆입니다. 야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자고 다낭으로 가는 거예요. 나름 고베 주주총회 느낌으로다가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향후 다낭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태국의 허당라이프님 컨텐츠가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남자 혼자서 조회수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구독자도 5만 명이시고 평균적인 조회수도 이렇게 되게 심플한 일상을 올리는데 어떤 중년 남성의 이민 라이프를 잘 그려내고 있으셔가지고 막 만회가 무조건 보장되는 그런 게 사실 되게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을 나름대로 롤모델로 삼고 목표로 삼고 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 저한테 그 하노이에서 1년이. 왜냐면 짱이나 사실 찡이, 화 이 친구들 외에는 솔로 콘텐츠로 갔다고 해도 무방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트남에 있을 때 사람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비자 자체가 합법적인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불법이 아닌 선에서 편법적으로 이제는 제가 유튜브 촬영 도와주면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금 사람을 효율적으로 써보고 싶다. 또 이렇게 여성 게스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베트남 다낭 생활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제가 여성 게스트들을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선에서 적극 초빙하는 식으로 페이를 할 거고요. 그게 그 친구들한테도 좋으니까 서로 윈윈이니까 구독자님도 저도 그 친구도요. 베트남 친구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포맷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요. 사실 그게 베트남 유튜브 채널 운영 정석이죠. 예. 그런데 또 제가 너무 사람에 매여 있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사실 애초부터 제가 앞으로 5만 10만이 되든 조금 김칫국이지만은 유튜브 광고 수익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나의 편집 노동을 갈아 넣어야 되고 고민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 게스트를 하루 다니든 한 달 다니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그 한 달 동안의 어떤 생활기를 묶어가지고 후원금은 후원금인데 10,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제가 한 달간의 그런 모은 스토리를 약간 잡지식으로 전자 발행을 해서 드리는 그런 식의 사업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카페 쪽에서 약간 소통이 조금 뜸해질 수가 있으므로 고민 중인데 아무튼 수익 창구를 올해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가득한데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다낭에 가는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제가 가상의 점포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마사지 채널 실험적으로 화하고 해봤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된다고 믿는데 구조상 2인 1조가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제 친구가 말이 조금 거창한데 나름대로 지분을 나눠 갖고 그 채널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사실 영상에서는 안 보일 테지만은 다낭도 이렇게 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제 고베 채널에서 한번 거의 200만짜리 영상에 한번 터졌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낭이라든지 이런 로컬 마사지 샵에서 촬영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를 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저도 로컬들이랑 일하는 게 되게 재밌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어떤 트래픽 창구를 만들어서 기회를 도모하는 그런 식의 사람 모으기죠.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컨텐츠는 광고 단가나 이런 것들이 높거든요. 아무튼 뭐 말이 또 장황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내일 점심부터는 다낭에서 밥을 먹고 있을 거고 지금 집도 안 구해놨어요. 대신에 가서 집을 바로바로 고를 수 있게 세팅은 해뒀습니다. 호텔을
하루 예약하기도 싫더라고요. 돈도 아깝고 야성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다낭에 가게 되네요. 조금 얼렁뚱땅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지냈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낭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케 해변이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요쯤에서 인사 마치도록 하죠. 다낭 가서 열심히 찍을 겁니다. 네. 예, 봤던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호텔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하노이하고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 어찌저찌 한번 해봐야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하노이로 도망치면 됩니다. 예, 요런 풍경입니다. 다낭은 저기 용다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